논문 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인 드림셀파의 대표인 윤선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서 논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준비한 답을 저희가 또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의 계획을 세우시고 데이터를 모으시고 분석을 다 하시고 결과를 다 쓰시고 이 결과에 대한 시사점까지 다 쓰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파트가 남으신 거예요. 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내용들로 굉장한 부담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진짜 연구의 한계점을 쓰시려고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내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진짜 다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으세요. 내가 이걸 잘못했고요, 이걸 잘못했고요, 이걸 잘못했고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연구의 한계점은 진짜 여러분 연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못한 점을 다 나열해서 사실은 다 까발려서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논문에서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점으로만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항상 모든 논문의 맨 마지막에 기존 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다는 말은 그 안의 내용을 동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내 연구의 한계, 덜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세요 라고 쓰기 위해서 한계를 제시한다는 거죠. 진짜 내 연구의 약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연구에 가진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한계점은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모든 연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키포인트의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서 역으로 내 연구의 한계점을 같이 동시에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첫 번째,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데이터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들을 통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더 모아서 연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수의 한계인데요. 독립변수든 매개변수든 종속변수든 연구의 포인트에 있어서 무엇을 연구하든지 간에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분야나 대상에 대해서 모든 변수를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은 무조건 변수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연구해야 될 변수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내 연구는 어느 범위까지 되었다라고 한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구 대상에 대한 한계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한 한계는 어떠한 모형의 연구든지 간에 내가 예를 들면 조직에 관한 연구라면 제조업을 연구할 수도 있고 서비스업을 연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연구라면 청소년을 연구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성인을 연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했던 모형에 연구 대상을 바꾸면 다른 연구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제안하면서 내 연구가 가진 어떤 범위를 설명해주면 이게 한계점이면서 향후 연구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연구자가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축제가 가져야 되는 기획 요소들이
축제 만족과 축제 성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데이터를 누구한테서 모았냐면 축제에 실제 방문했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획 요소가 만족과 성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축제 기획 요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샘플들은 방문객 이외에도 그 축제를 준비했던 관계자, 그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축제 기획을 실제 담당했던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한 데이터의 결과와 방문객들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는 방문객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서 관계자, 축제 관계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해서 수집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았던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변수의 한계입니다. 자, 기획 요소가 만족이나 재생에 혹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는데 기획 요소 이외에도 축제 만족이나 도시 재생 혹은 성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독립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기획 요소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 요소만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독립 변수를 더 추가로 연구하세요 라고 하는 연구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 대상인데, 자, 축제는요, 크게 보면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축제들이 있고요. 또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들이 있어요. 자원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에 대한 연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에 대한 연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축제의 전략적 기획 요소들 안에는 뭐 교육과 관련된 요소, 주제와 관련된 요소, 재미와 관련된 요소, 일탈과 관련된 요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성공에 혹은 만족에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를 볼 때 자원을 대상으로 한 축제에서 데이터를 모아본 것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에서 데이터를 모아본 것과 영향 요인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부산 국제영화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 이외에 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교해 가면서 어떠한 기획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향후 연구를 통해서 밝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항상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만 망망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키워드, 어떤 구조 안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계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내가 가진 데이터의 한계, 내가 연구한 변수의 한계, 내가 연구한 대상의 한계를 통해서 확장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써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논문 논답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토대로 또 답을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